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앳.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난 미래 얘기 해보시죠. 오늘 굉장히 논란이 될 이야기이기도 한데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근데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기는 어떻게 낳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건가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성관계를 갖고 출산을 하고 뭐 이런 관계,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이런 관계를 생각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아는 출산의 과정 자체가 지금 다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작은 가능성, 상상의 이야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애한다고 꼭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죠? 지금은 그냥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한 사람과 똑같이 그 권리를 인정받는 동거 제도가 유럽에서는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결혼의 미래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또 안 다룰 거고요. 또 다른 해체 현상, 결혼과 성관계가 분리된다. 자, 결혼의 본질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상대의 성기를 내가 독점한다. 1대1 성기 독점권 관계가 결혼 관계인데 그렇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내 아내나 남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다자연애주의자, 폴리아모리 커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결혼의 미래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일단 성관계와 임신이 분리되고 있는 거 아시죠? 꼭 임신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가질 필요, 섹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체외 수정이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도 돌아보시면 시험관 아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나와 배우자의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자와 난자를 밖에서 이렇게 수정을 시킨 다음에 배아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궁에 착산시켜서 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성관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남편 없이 그리고 성관계 없이 체외 수정으로 인해서 임신을 하시고 출산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필요 없고요. 연애가 필요 없어요.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앞으로 커져갈 가능성 무시할 수 없고요. 자, 이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정자를 기증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아마 시험관 아기를 쓰셨을 거고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셀프 임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자를 내 자궁에 직접 주입해가지고 임신하는 방법이에요.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Intracervical Insemination Kit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자궁 내 수정 키트. 자, 이것은 제가 전에 스웨덴에 관한 책을 보다가 이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던 건데 이런 키트를 이용해서 집에서 혼자 여성분이 임신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영상 구했어요. 저렇게 집에 정자가 배달되어 오는 거야. 우리 배달의 민족 이용하듯이. 그럼 저 질소통이겠죠 아마. 냉각통을 열면은 그 안에 정자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차갑게 얼려져 가지고 배송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똑 떼어내 가지고 정자를 추출하는 거고요. 그럼 30분 동안 실온에 놔둬 가지고 정자를 녹인 다음에 집에서 녹여서 주사기로 빨아들인 다음에 여성분이 배란기에 저거를 자기가 직접 셀프로 주입하는 겁니다. 자, 저런 방식들이 미국의 일부 주라든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남편 필요 없이 성관계 필요 없이 내가 그냥 혼자서 셀프 임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내가 정자를 넣어가지고 내 배 불러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꼭 직접 내가 임신을 해야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여성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죠. 오늘의 가장 주 포인트는 바로 대리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대리모를 쓰면 내 배 부르지 않더라도 내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편도 필요 없고요. 성관계도 필요 없고요. 내가 힘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대리모 이용자가 호날두 선수죠. 대리모를 통해서 지금 현재 3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대리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소식도 있어요.
재력가 남편을 둔 23살 여성분이 10명 동시 대리모를 이용해서 출산을 한 거예요. 멈출 계획 없다. 자, 나라 조지아에서 이 아이 11명을 둔 23세 여성인데요. 자신이 직접 출산한 거는 1명, 6살 비카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10명을 모두 동시에 대리모를 써가지고 다 그 10명의 나이가 1살로 똑같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합법적인 국가에서는. 자, 대리모 불법 아닌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찾아보니까 이 합법인 국가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은 돈을 주고 대리모를 이용하거나 이타적인 대리모, 돈 안 받고 그냥 당신네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대리모를 해줄게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가능한 국가가 진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대리모 가능한 국가를 보자면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호주, 태국, 인도, 미국 일부주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불법이 아니라 관련 법안이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대리모 산업으로 요즘 제일 핫한 국가가 있어요. 인도, 네팔, 태국, 캄보디아에서 외국인 아기 대리모를 금지시키면서 이 나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해요.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금지시켰더니 어디로 가냐?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합법이고 굉장히 법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자, 여기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PD수첩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저도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소개해드린 AI 시대 본능의 미래라는 책 제가 아주 재밌게 봐서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출산의 미래에 대해서 대리모 산업에 대해서 나온 거 소개해드릴게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 문제에 관대하기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이 병원 자체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우리 그로잉 제너레이션은 대리모와 난자기 증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꺼리낌 없이 우리들 열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주고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비켄 사하키안이라고 해서 대리모 의학의 권위자세요. 미국에 계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원하는 사람은 아이를 갖게 해주고 대리모는 돈을 벌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떳떳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능의 미래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얼마나 많이 대리모를 하냐. 2014년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체외 수정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3배로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자,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타적인 것, 그러니까 돈 받지 않고 내가 당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모가 되어주는 그 산업만, 산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기증이죠. 2008년 이래로 400%가 증가했다는 추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대리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리모를 이용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일단 부부의 정자, 난자는 건강한데 수정이 돼요. 근데 그게 자궁이 착상이 안 되는 부부들을 위해서 대리모를 이용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내에게 지병이 있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남자 게이 커플들은 아이를 갖고 싶을 때 결국 대리모를 이용해야겠죠. 둘 중에 누구 정자를 쓰는 건가요? 자, 그리고 결혼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이를 기르고 싶은 미혼 남성, 호날두 같은 분. 자, 그리고 힘든 임신과 출산 과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건 신박하죠. 그래서 사하키안 인터뷰에 이런 게 나와요. 임신에는 유대감 같은 장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경험에 의하면 여성 대부분이 임신을 직접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이 임신해서 1년의 경력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 자신의 커리어가 중요한 여성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델이나 연기자처럼 몸매가 망가지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대리모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런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도 창피했는지 대리모 이용한 걸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임신한 척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배를 차고 다니기도 한다고 해요. 참 웃기죠? 그러면 그 대리모가 되어주는 분은 왜 되어주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이 어려운 부부들을 돕기 위한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게이 커플을 돕기 위한 이타적인 마음이 일단 아름다운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임신해주고 돈 버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건 KBS 세계는 지금 보도 내용인데 1년에 수십만 위안을 중국에서 벌 수 있다고 해요. 시골에서는 몇 년을 힘들게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같은 경우에는 99%의 여자들이 대리 임신하러 갔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다고 해요. 자, 제 며느리도 지금 거의 50살입니다. 그런데 우한에서 가가지고 하나를 낳았다는 거죠. 와. 그래서 중국은 이거 합법화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의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출산율도 또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난임 부부들을 도와주는 그런 합법적인 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PD 수첩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례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 아파트 한 채가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대리모를 하면 얼마 받냐면 1,9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는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아이를 유학시킬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해요.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웃기죠? 돈 많은 사람 대리모 쓰면 되는 거고요. 돈 없는 사람은 임신으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나쁜 건가요?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경제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결국에는 상부상조인 거잖아요. 나는 뭐 몸 상하기 싫으니까 돈 주고 하겠다. 그리고 나는 몸 건강하니까 내가 애 낳아줄게. 대신에 큰 돈 줘. 자,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임신과 출산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가난한 지역 국가에 어떻게 보자면 큰 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대리모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유명 여배우라고 해요. 미국 가서 대리모를 이용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이를 여성 그 연기자가 거둬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양했다는 거죠. 반려견 파양하듯이.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내 배불러 낳지 않으니까 버리는 것도 쉬운 모양입니다. 돈 주고 임신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죠? 자, 본능의 미래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대리모가 아이에게 애착을 느껴 아기를 넘겨주기를 거부하기보다는 그런 사례보다는 부모 예정자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미 임신 중인 아이를 데려가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재밌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과 출산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이게 대리모에 관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이게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임신산업, 대리모 산업을 브로커들이 맡게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이 돈을 주지 않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성화시키는 것도 논의가 각국에서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리모는 꼭 금지가 되어야 하는가? 일단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2015년에 12월에 여성의 인간 존엄성을 해친다며 모든 형태의 대리모 출산을 비난했다고 해요. 근데 영국에선 이타적인 대리모는 괜찮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식을 위해 인간의 몸을 착취하고 이용한다는 이유로 체외 수정 대리모 출산을 꼭 짚어서 유럽 의회에서는 거론했다고 해요.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기 매매는 금지잖아요. 인간 생명 가지고 사고 파냐고. 그렇듯이 장기 임대, 자궁 임대도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이 대리모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리모가 직접 된 중국의 여성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시험관 시술이고 다른 사람과 바람핀 것도 아닌데,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본인이 괜찮다는데 금지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대리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컨텐츠를 구성을 한 건데 이거 생각거리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유전자의 대물림 역시도 해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 베이비, 유전자 편집 아기가 있죠. 대표적인 영화로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수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런 아이들만 사회에서 성공을 하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 대한 미래 시대적 상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이 영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중국에서는 실제로 유전자 편집 아기가 출산에 성공하기도 했죠. 자, 이런 것처럼 탄생의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되는 미래가 올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는 출산 과정은 조금씩 모두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다 해체가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그 과정이 모두 돈 주고 사고 파는 상업화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더 이상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연애, 결혼 생활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면, 더 이상 아기를 갖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면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굳이 연애에 돈을 안 써도 되니까 데이트도 안 다녀도 될 것 같고, 그럼 데이트 자영업 같은 경우도 잘 안 될 것 같고, 성형수술도 덜 할 것 같고, 화장품 산업도 잘 안 될 것 같고, 가족의 모습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될 것 같고요. 전형적인 가족이라는 게 미래에는 있을까요? 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 이렇게 질문 던졌었죠. 아기는 어떻게 생기죠? 아기는 어떻게 낳는 건가요? 계속 해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들, 교육부터 다 다시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여러분들의 댓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